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유아입니다. 오늘은 출시 직후부터 긴 시간 테스트를 해온 신상 파운데이션들을 비교 추천해 드릴 건데요. 굳이 구분을 하자면 진한 촉촉 리퀴드 파운데이션들에 비해서 더 매트한 애들. 매트의 기준도 다들 다를 건데 저한테 매트함이라 그러면 에스티로더 더블웨어나 헤라의 블랙 파운데이션 같은 그런 파운데이션들이고, 출장 가서 일할 때 제가 매트한 파운데이션을 쓰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데일리로 쓰신다 그러면 제가 추천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필요 이상 매트한 제품은 무조건 피부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오늘의 매트함은 세미 매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지성, 지복합성 피부 이런 분들께 추천하는 제품이고요. 이제 여름이잖아요. 중성, 중복합 피부지만 여름에만 조금 드라이하게 사용하는 걸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이 쓰시면 좋은 제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는 그냥 쿠션만 써도 충분하다 그러면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리퀴드는 사지 마세요. 다만 피부가 좀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러면 결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는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되게 건조한데 모공도 많이 보여. 또는 뭐 유분, 그리고 모공도 많이 있는데 각질도 심해. 뭐 이런 식. 저의 경우는 개기름이나 트러블은 거의 다 잡았어요. 근데 그래서 모공만 잘 가리면 됐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또 잔주름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좀 복합적인 문제. 저도 평상시에는 쿠션을 써요. 근데 좀 오늘 확실히 더 고급스럽고 더 퀄리티 있는 피부 표현 간다 그러면 리퀴드를 쓰는 거죠. 수정은 쿠션을 챙기더라도. 제품을 보기에 앞서 먼저 사과를 드릴게, 오늘 제가 보여드릴 리퀴드가 또 다 백화점 제품이에요. 가격 부담이 크겠죠. 신상은 거의 다 써본 것 같은데 제품들이 대부분 정말 다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 얼굴에 발라봤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 얼굴에 발랐을 때 확실히 그 차이가 느껴지는데,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메리트가 있다고 해서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겠어요. 비싸도 제대로 된 제품을 잘 고르면 그게 돈을 아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자, 가장 먼저 나스의 리플렉팅 파운데이션을 볼게요. 오늘 추천하는 리퀴드 파운데이션 중에서는 가장 촉촉해요. 지난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촉촉한 리퀴드 파운데이션, 그리고 이거 나스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들의 중간 정도의 모습. 커버력은 높지 않고 색소는 뭐 그럭저럭 가리는데 모공 커버는 저는 좀 많이 아쉬웠고, 근데 이 제품을 오늘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실 다들 모공이 크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딱 발랐을 때 빛 아래에서 혹은 자연광 밑에서 피부가 정말 예뻐 보이는 그런 파운데이션. 제가 이때까지 써본 나스의 파운데이션 중에서는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개기름 심하고 뭐 가릴 거 많고 모공 문제 있다 그러면 저는 완전 비추천. 근데 피부가 좀 좋은 편에 속하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 뒤에 볼 것도 없이 저는 되게 괜찮고 꼭 테스트 해볼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만족하실 것 같아요. 오늘 추천하는 파운데이션 중에서는 지속력이 짧은 편에 속하지만 현재 지성 피부가 아닌 제가 썼을 경우에는 뭐 마스크로 찍어내지 않는 이상 그래도 뭐 거의 하루 종일 수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유지가 돼요. 얇게 밀착력 있게 발렸으면 좋겠고 무너짐이 예뻤으면 좋겠어요 하는 분이 왔어. 근데 제가 딱 봤을 때 일단 모공이 좀 있는 편이야. 그러면 저는 이거 보여주지도 않아요. 근데 잔모공 정도 있고 아직은 피부 탄력이 좀 살아있어. 탄력이 좋은 편이야. 그러면 그 정도는 가려지는 파운데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브러쉬로 바르는 거를 가장 추천을 드려요. 제 기준에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발랐을 때 가장 매끈하면서 고급스럽고 정말 럭셔리한 피부 표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진짜 그런 고급진 피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요즘 이렇게 스패츌러로 이렇게 바르고 뭐 스펀지 두드리고 그런 거 아시죠? 그렇게 이 제품을 사용을 하게 되면 모공이 훨씬 잘 가려져요. 그리고 그렇게 발라도 밀착력이 워낙 좋아서 스펀지를 막 두드려 놓으면 쫙 붙어요. 근데 그렇게 바른 후 똑같은 뭐 지성 피부가 그렇게 바른 후 시간이 흘렀을 때 유분 때문에 얘가 좀 무너진다 그러면
이렇게 스패츌러와 스펀지를 이용해서 굳이 커버력을 억지로 높여 놓았을 때 훨씬 모공이 활짝 열려요. 되게 안 예쁘게. 그래서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저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고 어떤 피부가 쓰면 좋을지 좀 감이 오시죠? 오늘 소개할 게 많아서 바르는 편은 따로 찍을 건데 나는 브러쉬 근데 못 쓴다. 근데 이거 쓰고 싶다. 그러면 손으로 바르든 뭐 스펀지를 쓰든 다 좋은데 대신 얇게 발라보세요. 여러분 모공 그냥 잔모공 정도 가려질 정도로 얇게. 그 다음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파워 패브릭 플러스 바로 이 제품입니다. 오랜만에 굉장히 또 만족스러운 아르마니 파운데이션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대기업에 리퀴드 파운데이션 광고가 들어왔는데 못하겠다 그랬어요. 왜냐면 그 제품이랑 이거를 같이 반반 발라줬는데 비전문가인 수강생들조차도 뭐 이걸 다 고르고 나중에 뭔지 알고 가격을 알고 나서도 이 제품을 선택을 하는데 어떻게 그 광고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못하지. 지성 피부, 지복합성 피부면서 얇은 파운데이션, 정말 바른 것 같지도 않고 가벼운 거, 그런 거 좋아하는 분들이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레스팅 실크를 굉장히 선호하시잖아요. 근데 아르마니에서 매트하다는 신상이 그 이후에도 안 나온 게 아니야. 그렇지만 결국에 그분들은 레스팅 실크를 선택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이거 솔직히 마음에 들어요. 저는 진짜 마무리감이 뽀송해요. 근데 막 되게 막 정말 너무 쪼개지는 그런 매트함이 아니고 뽀송한데 쫀쫀하게 뽀송하고 쫀쫀하게 매트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밀착력이나 입자감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르마니 특유의 그 정제된 입자감 아시죠? 레스팅 실크 잘 쓰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파워 패브릭 플러스랑 두 가지를 비교를 해드리자면 커버력은 비슷해요. 사실 둘 다 엄청 높은 커버력은 아닌데 이 파워 패브릭 플러스는 얇고 좀 뽀송한 특유의 그 제형의 특성이 있어서 레스팅 실크보다는 조금 더 커버력 있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지속도 대부분은 거의 차이를 못 느끼겠다 그래요. 근데 조금 유분감이 더 있는 분들은 미묘한 차이로 새로 나온 이 파워 패브릭 플러스가 조금 더 오래 지속이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너짐은 둘 다 똑같이 예뻐요. 그래서 레스팅 실크 재구매 를 앞두고 이 둘 중에 새로 나왔으니까 또 고민을 하신다 그러면 레스팅 실크에다가 살짝 파우더 처리한 것 같은 그 정도 느낌이 일단 좋겠다. 그러면 새로 나온 거 써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엄청 큰 차이는 아닌데 커버나 지속 면에서 새로 나온 파워 패브릭 플러스가 약간 더 좋았어요. 근데 그 작은 차이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쓸데없는 차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나는 레스팅 실크가 딱 좋다. 그러면 절대 갈아타지 마세요. 그냥 레스팅 실크를 재구매하세요. 내 피부에 딱 맞는 커버력과 지속력인 게 중요한 거지 커버와 지속이 무조건 높고 좋다고 해서 좋은 파운데이션은 아닙니다. 그리고 색상도 레스팅 실크가 딱 맞았으면 그냥 이걸로 쭉 가세요. 근데 레스팅 실크는 저도 2호를 쓰고 있고 2호를 많은 분들이 좀 쓰시거든요. 근데 그 컬러가 약간 아쉬웠던 분들은 이 파워 패브릭 플러스의 1.5호를 쓰시고 되게 예쁘게 화사하다 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훨씬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어두운 분들은 3호 컬러의 반응이 좋았고 남자한테는 4.5호, 4.85호 진짜 이거 얇게 바르면 깜쪽 같은 미남 피부가 완성됩니다. 유분기 있는 피부에 좋다 그래서 레스팅 실크도 써봤지만 나는 일단 여드름 자국 같은 게 많고 뭐 레스팅 실크 이런 정도의 커버력으로는 택도 없다 그러면 파워 패브릭 플러스도 패스하시고 지금부터 소개하는 제품들을 좀 더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좋겠어요. 메이크업 포에버 HD 스킨 파운데이션 소개할게요. 앞에서 소개했던 제품들보다는 조금 더 두껍게 올라가는 두께감 있게 바를 수 있는 제품이고요. 커버력도 좋고 색상도 예쁘게 나왔고 그럼에도 밀착도 제 기대 이상이었던 제품이에요. 레스팅 실크만 쭉 재구매를 해오셨던 분들이 이거 스킨 파운데이션 쓰고 오히려 나는 이게 더 딱이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번에 헤라에서 나온 요거 실키 스테이 파운데이션이 있는데 요거랑 두 개가 발랐을 때는 느낌이 되게 비슷해요. 제가 사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던 파운데이션 중에 하나인데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나온 수입 파운데이션들이 워낙
잘 나왔고 제품이 좋다 보니까 얘가 약간 성에 안 차는 그런 느낌? 피부 상태 안 좋을 때 얘랑 이렇게 반반 발라서 비교를 해봤는데 확실히 메이크업 포에버 이 스킨 파운데이션은 장각질이나 이런 것들이 덜 부각이 되면서 매트하지만 좀 텁텁하지 않은 그런 텁텁함이 덜한 느낌이 있었고, 헤라는 의외로 좀 장각질 부분이 건조하게 부각이 돼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손이 잘 안 가요. 지금 이것도 완전 거의 새 건데, 바비 브라운의 이 세럼 파운데이션 잘 아시죠? 얘도 워낙 좋은 제품이잖아요. 이게 메이크업 포에버보다 더 얇고 좀 더 윤기도 있고 그런 제품인데, 이상하게 반반 발랐을 때 얘가 더 매트해. 맞아, 매트한데 뭔가 더 매끈한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커버는 원하지만 엄청 매트한 건 싫고, 또 모공이랑 요철은 있어서 윤기 나는 마무리감보다는 뽀송뽀송한 마무리감을 좋아하고, 그러면서 텁텁한 건 정말 싫어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색상은 저는 1R02 요거 썼을 때 노란기가 싹 잡히면서 굉장히 화사하게 예쁘게 화사해지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제가 매포의 이 핑크 베이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한테는 좀 안 맞게 그냥 좀 허옇게 뜨는 느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 근데 이번에 이 색상은 적당히 밝은 피부가 쓰면 웜, 쿨 상관없이 예쁘게 화사해지는 그런 색상입니다. 저보다 피부는 좀 더 어두운 것 같지만, 또 노란기도 있지만, 그치만 조금 원래가 좀 밝게 쓰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 이 색상이. 제가 써보면. 근데 정석 21호가 쓰기에는 객관적으로는 조금 밝을 수 있다 싶어요. 21호 피부톤에 좀 여드름 들락날락거리면서 자국도 있다 그러면 1Y04번 컬러를 같이 써보시는 게 좋겠고, 뒤로 더 어두운 색들도 대체적으로 컬러가 잘 나온 것 같은 생각이 이번엔 좀 들었어요. 이거보다 더 커버력을 높이고 싶으면 뭘 써요? 더블웨어나 헤라 블랙 같은 거 쓰겠죠. 여드름이 훑고 간 이런 자국 같은 거 엄청 잘 가려지고 지속력이 좋단 말이에요, 그런 게. 근데 현재 진행 중인 트러블이 많고, 또 막 염증 같은 거 올라오면서 그 주변 각질 막 생기고 그런 피부 알죠? 그런 상태에서는 웬만한 테크닉이 아니고서는 진짜 매트하고 커버력 높은 걸 쓰면 뭐라 그럴까, 화장이 막 떡칠한 것처럼 돼버린단 말이에요. 뭔지 아시죠? 그래서 커버력이 있어야 되고 개기름 때문에 지속력도 좋아야 되는 그런 피부는 맞는데, 요철이 심해서 조금만 텁텁해도 막 진짜 피부 너무 지저분해 보이고 막 각질 난리 나고 얼굴에 박혀있는 피지가 밖으로 막 다 튀어나올 것처럼 되는 그런 피부 상태 아시죠? 그런 피부인데, 이런 분들은 모공 가린 거라고 해서 파운데이션 쓰기 전에 프라이머 같은 거 함부로 썼다가는 피부 완전 절단 나요. 상태가 더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최대한 심플하게 바르는 거. 커버력이 있지만 쫀쫀한 파운데이션. 커버력이 있지만 매트한 게 아니라 쫀쫀한 파운데이션을 달랑 하나 바르는 게 사실 베스트예요. 수정하기에도 너무 좋고, 수정도 굉장히 까다로운 피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피부는 무기자차랑 파운데이션을 같이 쓰는 것도 사실 별로 추천하지 않는 조합이고요. 뭐 눈이 시리거나 말거나 무조건 얇은 자외선 차단제를 쓰고 파운데이션을 써줘야 되는 피부고,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이런 피부는 자외선 차단제를 아예 안 쓰고 커버력이 있고 쫀쫀한 파운데이션 하나로만 딱 끝내는 게 완전 베스트예요. 피부 표현이 제일 예쁩니다. 여러분, 저 지금 모니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모공이 완전 다 열려있네. 지금 밤 12시가 넘었거든요. 너무 피곤해서 지금 앞도 잘 안 보이고 제가 오늘 이거 썼어요, 나스. 근데 하루 종일 이걸 바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아 있어서 그냥 찍었는데 지속은 제 얼굴에선 되는데 이렇게 유분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 하니까 모공이 다 열려버려요. 완전 좀 충격받았어. 지금 반 넘게 찍은 것 같은데 이런 피부 상태로 찍었단 말이야. 지금 급하게 이걸로 지금 막 좀 두드렸어요. 좀 다시 좀 모공이 가려졌죠. 큰일 났네. 자, 아무튼 방금 그런 분들께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거. 스쿠의 더 리퀴드 파운데이션입니다. 커버력이 있지만 쫀쫀한 거. 얇고 촉촉한 파운데이션에서 이 수블리마지 샤넬 여기 있었다 그러면 커버력이 높으면서 쫀쫀하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 스쿠의 파운데이션이에요. 스쿠 더 리퀴드 이 파운데이션은 뭐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바르든 스펀지로 막 두드려 바르든 사용하는 툴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제품이 아니에요. 그게 좀 좋은 것 같고, 바르는 테크닉만 있다 그러면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이용해서
잡모공만 가려질 정도로 굉장히 얇게도 쓸 수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입니다. 근데 양 조절에 실패하면 커버가 확 올라가서 막 진짜 깜짝 놀라게 만들거든요. 근데 또 이게 진짜 신기하고 대단한 게 별 기술 없이 막 그냥 이런 걸로 막 팍팍 두드려. 그래도 그 두꺼웠던 게 다 밀착이 돼요. 들뜨지 않고 입자감 도드라지지 않고 쫙 붙어요. 진짜 피그먼트 자체가 기술력이 정말 남달라요. 졸려. 응집되지 않으니까 많이 얹어놓은 게 쫙 붙어요. 그게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고, 그렇게 했는데도 뭔가 마무리감이 텁텁한 게 아니라 좀 윤기도 느껴지는 뭐 벨벳 텍스처 같은 거 약간 그런 제품이고, 프라이머 없이도 모공 커버가 잘 되는 편인데 무너질 때 두께감 대비해서 좀 더럽게 무너지지 않는 제품이라는 거. 이런 파운데이션은 이 위에 굳이 파우더를 안 쓰시는 게 더 피부가 예쁘고 수정할 때도 훨씬 좋아요. 최대 단점, 더럽게 비싼데 매장까지 많지 않아서 테스트하기가 힘들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색상은 유럽 제품들에 비해서 확실히 우리 아시아인 피부톤에 잘 맞춰서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저는 105번 컬러를 쓰는 게 맞는데 이게 막 저한테 되게 화사한 색상은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커버력이 필요한 분들이 이 제품을 선택을 할 거라서 저는 색소를 가리거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굳이 더 밝은 거는 필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추천했던 분들은 거의 105면 아주 잘 맞고 충분했어요. 그리고 제가 색상 거의 다 갖고 있는데 200번 때는 잘 안 쓰고 있고, 커버력이 높은 게 딱히 필요 없지만 피부가 많이 어두운 분들은 이 115번 색상을 테스트 해볼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뭐 사용감 이런 거 다 떠나서 컬러만 놓고 봤을 때 컬러 자체가 칙칙하면서 많이 어두운 톤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예쁘게 그 톤을 좀 정리를 해주는 느낌이랄까? 그런 톤이 또 딱 맞는 파운데이션 잘 없잖아요. 그쵸? 마지막으로 신상은 아니지만 비슷한 피부에 같이 많이 추천하는 제품 중에 RMK 젤 크리미 파운데이션이 있어요. 이게 커버는 아무리 올려도 어디 갔지? 이 스쿠만큼 올라가지는 않아요. 근데 요거 메이크업 포에버 앞에서 보여줬던 요거랑 약간 비슷한 그런 느낌인데 메이크업 포에버가 조금 더 뽀송한 마무리감이며 얘는 약간 더 윤기가 있는 마무리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발랐을 때도 예쁘지만 무너질 때도 예뻐서 지성 피부, 지복합성 피부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추천을 굉장히 많이 해왔던 건데 단점이 색상이 되게 애매해요. 제가 다양한 피부에 써보면 밝으면 밝은 대로,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뭔가 착 붙는 느낌이 아니라 좀 전체적으로 컬러들이 그냥 좀 애매했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이 101번 이 색상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색상을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해요. 진짜 흔치 않은 굉장히 독특한 색상인데 수강생들한테 발라주면 되게 좋아하시는 이유가 피부 톤이 21호가 아니에요. 확실히 21호가 아니고 뭐 23호 혹은 그보다 조금 더 어두운 뭐 그런 피부인데, 그치만 파운데이션 사면 거의 21호를 사. 굉장히 밝게 쓰고 싶은 욕망이 가득한 이제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은 알아요. 밝은 걸 발라서 허옇게 뜨면 예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 딱 이걸 발라주면 벌써 거울 자기가 보고 입꼬리가 벌써 좋아서 실룩거려. 왜냐면 얼굴이 환해졌어. 근데 이게 보기 싫게 뜨는 느낌이 아닌 거예요. 처음엔 조금 밝은가 하는데 그게 불과 5분도 안 돼서 뭔가 착 붙고 나면 얼굴이 되게 화사해지고 이 색상 차이도 되게 보기 싫거나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양 조절만 잘해서 발라주면 그렇게 밝혀놓은 피부가 막 얼마 안 가서 컬러 뚫고 올라오고 혹은 막 칙칙하게 다크닝 오고 그러지 않고 지속력도 나쁘지 않은 그런 제품이에요. 진짜 흔치 않은 색상이에요. 저도 써보고 이런 파운데이션은 정말 자주 볼 수 없는 그런 컬러의 제품. 자, 아직까지 우리나라 제품에서는 본 적이 없는 텍스처의 파운데이션들을 제가 오늘 소개를 해봤어요. 제품들에 대해서 사실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더 많아요. 진짜 계속 할 수 있지만 오늘은 목이 너무 아프고 졸려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번 연휴는 제가 육아로 바빠서 댓글을 좀 빨리 달아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충분히 많은 댓글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